안녕하세요. 비지서울 서울을 그리다 2탄. 오늘은 자하문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작가님, 저는 네. 자하문으로 알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또 창의문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같이 불러서 어떤 문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고요. 여기는 정확히 한양의 북소문에 해당됩니다. 서울과 서울 바깥에, 그러니까 옛날 한양과의 경계선이었었고요. 역사적인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죠. 여기가 1623년에 능양군이랑 김유가 이끄는 반란군이 여기서 성문을 지키는 선정관을 죽이고 이 성문을 통과하면서 창덕궁으로 진격을 했던 게 인조반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했죠.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아름답고 그렇죠. 또 뒤로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일단 굉장히 설레는데요. 저는 여기 터널 같은 게 계속 이어지니까는 이 그림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봄인데도 알록달록한 게 가을 같고 그 생가치로에서 그 네. 통과하는 그 골목 성벽 안쪽에 공항 같은 닭이 그려져 있고요. 이 성 밖에 지세가 약간 진해를 닮았다고 해서 경복궁이 근처에 있잖아요. 왕기를 해친다 그래서 성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나드는 사람들이 좀 어려우니까 진해 천적이 또 닭이거든요. 그래서 닭을 여기다 딱 그려놓고 진해의 기운을 억누르고 이제 성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해서 다시 성문을 열고 사람들이 이제 수송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와. 네, 오늘 정말 잘 보이네요. 깨끗한 서울 하늘을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잠실이 보여요, 잠실이. 여기가 시인의 언덕이라고 하거든요. 왜 시인의 언덕인지는 뒤에 보시면. 윤동주의 서시가 딱 있네요. 시를 구상하기 위해서 친구랑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언덕에 앉아서 시를 구상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바다를 간 적이 이제 바다에서 그 보트를 모는 선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산은 기운을 얻는 곳이고 바다는 나쁜 기운을 버리고 오는 곳이라고. 윤동주 시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 암울함 이런 거를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주택가부터 높은 빌딩, 남산타워 이렇게 돼 있는 게 저는 서울의 모습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곳에 오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인의 언덕에서부터 네네. 쭉 출렁다리 내려와서 건너서, 네. 출렁다리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말 상쾌한 숲길? 딱 뒤에 보시면 계곡이 진짜 멋있게 펼쳐져 있거든요. 정말 산수화 한복 같은 그런 그렇죠. 그림이에요. 여길 여러 번 와봤는데 시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바위색이. 옛날 선비들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뭐가 또 생각나겠습니까? 시가 또 한 수. 파전 아니야? 파전이야. 여기가 또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시를 짓는 그런 장소로 유명했고요. 조선 후기쯤 되면은 시가 양반의 전유물이어야 되느냐 해서 중인과 평민들이 따로 모여서 시회를 여는데 송서원이라고 부르는 장소가 이 근처라서 또 이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옛날 문인들 혹은 또 네. 평민들까지 네네. 시서화를 자연 속에서 즐겼던 곳이군요. 네, 이렇게 효천 작가님도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여기서 이렇게 그림 그리셨을 거예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랬죠. 어. 제가 가을에 왔었는데 신기하게 빛에 따라 많이 바뀌거든요. 네. 돌다리하고 밑에 흐르는 물하고 그림자가 일치를 해요. 해가 그렇죠. 가려졌다가 나오니까 전혀 다른. 그렇죠. 느낌이 확 다르죠. 네. 네. 1971년에 5긴 시범 아파트가 여기 쫙 들어서요. 여기에 아파트가 있었다고요?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여기 지어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요. 수성동 계곡의 모습을 다시 찾기 위해서 복원한 건가요? 아파트를 해체하고 저 돌다리도 근처에 있던 걸 찾아서 다시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그 윤동주 시인의 하숙집 터인가요? 네, 그 윤동주 시인이 81년인가에 그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에 유학을 온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다세대 빌라는 아니고 하숙집에 이제 이 터가 여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일본 유학을 갔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셨었는데 짧게나마 여기 지내셨던 거라서 태극기랑 표지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서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흔적. 여러분들을 왜 여기로 모시고 왔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돌기둥.
그냥 골목길에 있을 만한 돌기둥은 아니죠. 네.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되게 정교하게 다듬었어요. 이게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저 앞쪽에도 짧은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아치형으로 돼 있을 것 같은 문이 하나 이렇게 무너진 거. 요 흔적들이 윤덕영이 지은 벽수산장에 현재 남아있는 흔적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윤덕영이 누구죠? 순종의 부인이었던 순종 효황후의 큰아버지였어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순종 효황후가 이렇게 옥새를 품에다가 숨기고 뺏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치마를 들추고 옥새를 가져가서 한일 합방하는 도장에 확 찍어버렸다는 아주 끝내주는 친일파입니다. 아. 네, 그렇죠. 근데 뭐 사실일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해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한 인물이다라고 해서 은사금이랑 자귀를 줬어요. 네, 그래서 그 받은 돈으로 여기다가 이제 벽수산장이라는 걸 지었는데 당시 1910년이나 20년 사이 되면은 조선의 부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유행이 돌아요. 서양식 집을 짓는. 근데 정작 서양식 집에서 못 지내요. 왜냐면 온돌에서 지내던 사람이 벽난로에 돼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래서 집을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뒤에다가 또 한옥을 짓고 살아요. 허세네요. 네, 완전 허세죠. 네오 르네상스식의 뾰족한 건물을 졌는데 이게 주위 건물이랑 하나도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한양 아방궁, 뾰족집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죠. 뒤에 또 이렇게 막 99칸이 넘는 한옥 막 이런 것들을 지어서 한 2만 평이 넘었다 그래요. 우리 아까 내려오면서 수성동 계곡 근처에 교회를 하나 봤잖아요. 네. 그 교회까지가 웬만하면 구걸만 했네. 서울의 골목골목 안에 좀 역사가 숨어 있다. 네, 친일파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다니면 네, 애국자들은 맞습니다.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런 친일파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안 남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좋은 걸 기억하는 건 필요하지만 나쁜 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뭐 아시겠지만 더 나쁜 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나쁘고 더 크고 사나운 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서촌을 올 때마다 항상 골목길을 다니면서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 역사를 한번 좀 둘러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가님도 여기 보시고 그림을 그리셨었죠? 왜곡을 해가지고 네. 이 아치하고 기둥하고 다 들어오게 네. 그렸는데 그리고 나니까 또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리면서 안타까운 게 아픈 기억이지만 누가 와가지고 부셔도 모를 것 같이 이렇게 방치하는 건 좀 아니다 싶네요. 네, 여기도 굉장히 네. 고즈넉한 한옥에 저희가 중정에 앉아 있는데요. 풍경 소리도 마침 들리는데 네. 오늘 날씨도 맑고 굉장히 행복했던 서울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좌문에서 이렇게 서울 내려다봤던 게 좋았고 이제 여러 번 가봤는데 이렇게 서울이 내려다 보인 적은 없어서 되게 행복했었어요. 자연하고 한옥도 많았고 그 사이로 보이는 일반 주택과 높은 빌딩까지 날씨 괜찮을 때 와가지고 그림 한번 그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대가 이렇게 겹쳐지고 하나의 시대가 다른 시대를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다는 게 저는 서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그 출렁다리 네, 서울에서 무슨 출렁다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서울에도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비지서울과 함께하는 서울을 그리다 2탄. 오늘은 서촌을 살펴봤는데요. 작가님들과 함께라면 굉장히 숨겨진 장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3편에서 더 새로운 구석구석의 서울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또 봐요.